3단원 적분단원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는 동영상입니다. 우선은 3단원에서 적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부정적분, 적분하고요, 그다음 정적분 하고 정적분의 활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 우선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우선 미분관계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x 제곱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면은 2x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것도 미분해도 어떻게 2x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의 의미는 어떤 거에 반대? 미분의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x라는 걸 먼저 주고 나서 이걸 적분했더니 어떤 거? x제곱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 x제곱 플러스 1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같은 함수이지만 적분했을 때는 서로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새로운 기호 인테그랄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S자 길게 나온 건데 얘 혼자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인테그랄이라는 기호에서 사용되는데 얘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어떠한 함수 주어진 거 만약 예를 들어서 2x에 대해서 dx라는 것까지 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세트로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미분해서 dx분의 d라는 식으로 하거나 프라임을 쓰거나 해서 어떠한 dx분의 dy라고 써서 어떤 거 x에 대해서 y 함수를 미분하세요라고 언급을 해줬던 것처럼 적분에서도 인테그랄만 가지고는 적분을 하라는 의미는 갖고 있지만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뒤에 게 중요해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구간이 따로 안 접혀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c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 c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적분상수, 상수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은 어떤 것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음에 접근하는 것은 부정적분 관계에서 인테그랄과 dx를 이용해서 x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적분이 된 값에서 플러스 c라는 형태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의미는 원래대로 따지면 인테그랄 fx에 대해서 dx라고 쓰게 되면은 적분하게 되면은 라지 fx라고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지 fx를 미분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 그냥 fx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제 고정적인 공식화되는 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어떤 거? fx라는 함수 자체가 y는 k라는 함수로 주어질 때랑 y는 x의 n승이라고 주어질 때라고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k라는 함수는 인테그랄에다가 k의 dx가 될 건데 이 자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x라는 변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거? 그냥 변수만 붙여주면 돼요. k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가게 될 거고,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특히 우리 교과서에서는 n이 우선 어떤 거? 양의 정수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테그랄 x의 n승에 대해서 dx라고 하게 되면은 미분을 할 때는 요 위에 있던 게 밑으로 그냥 떨어졌었으니까 반대로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들어갈 거고, x의 차수를 그전에는 미분하면서 하나 줄여줬기 때문에 다시 늘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고, 뒤에 딸려오는 적분상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우리가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서 n값이 뭐만 아니면 됐냐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됐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는 양의 정수일 때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언제나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자체, 즉 리미트에서 실수배, 합차, 곱 뭐 이런 거 다 됐었는데 인테그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졌었다는 거죠. 인테그랄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k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인테그랄 k의 dx라는 것을 엄밀히 따지게 되면 k는 상관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kx 플러스 c라고 주어진다라는 거죠. 즉 실수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인테그랄에 fx하고 gx를 더해놓은 상태에 대해서 dx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시그마 때랑 리미트 때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에 dx 플러스 인테그랄의 gx에 대해서 dx라고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합에서도 성립했으니까 차에서도 인테그랄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gx에 대해서 dx 한 것도 인테그랄 fx에 대해서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gx에 대해서도 dx로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더 계산을 진행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게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제 정적분을 할 거예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는 구간을 일정 구간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전체 구간으로 놓고 시작을 하느냐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될 거고, 실제적인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적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적분을 많은 학생들이 미분보다 더 어려워해요. 이유는 일반적인 계산에서 미분은 우리가 했을 때 그냥 앞으로 숫자를 땡겨주고 차수를 하나 줄여준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적분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산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미분하고 적분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 관계로 바로 얘기할게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정적분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거 함수 가지고 하나 하자라고 하면은 fx를 ex라고 했을 때 ex를 부정적분한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걸로 아마 수업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라지 fx가 될 수도 있고 라지 gx가 될 수도 있고 라지 hx가 될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 x제곱 플러스 c1이라고 될 거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c2가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c3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은 부정적분은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다는 거죠. 그 대신 정적분이 되려면은 일정한 구간이 제공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제공됐던 게, 예를 들어서 라지 F3하고 라지 F1하고 빼준 것을 계산해보자라는 거. 그럼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9 플러스 C1 될 거고,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 1 넣어주면 1 플러스 C1이 될 거예요. 그럼 계산해주면 C1끼리 사라져서 얼마? 8이라는 숫자로 나오게 될 거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 G하고 3 넣었을 때랑 G에다 1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9 플러스 C2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C2가 돼서 마찬가지로 8이라는 숫자로 나올 거예요. fx를 부정적분하는 게 서로 다른 세 개로 부정적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정 구간에 똑같은 구간을 제공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h3에서 h1을 빼주는 이 케이스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8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분상수의 이 의미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소거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가 계속 언급이 됐던 반면에 정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간이 제공되고 적분상수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지냐면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단순하게 인테그랄의 fx에 dx라고 썼었던 이 부분에서 추가가 되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들어가는 걸 거예요. 어떻게? a부터 b까지 라고 명시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우선은 fx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게 라지 fx라고 하고, 여기서 새롭게 들어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대괄호, 가우스 라고 생각될 수 있었던 부분이 적분에 대한 걸로 명칭이 될 거예요. 대괄호 형식으로 되고 시작점과 끝점을 대입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계산법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함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라는 함수랑 b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거? 이걸 아주 잘게 잘라나왔던 것을 더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가 적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 이 라지 fx라는 것에 대해서 b서부터 a까지의 거리, 즉 요 사이에 있는 것들만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간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에 있던 거 아까 부정적분 방법으로 적분한 다음에 그 대신 뭐는 안 쓰고 적분상수는 빼고 b 넣어주고 빼기 a 넣어줘서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정적분에서는 어떤 거? 구간이 추가됐다라는 점이 제일 포커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질 중에서 하나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서는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이럴 수 있겠죠. A가 B보다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에 대해서 dx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숫자가 서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원래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서 B에서 A를 빼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이 지점이 서로 바뀌어서 B에서 A까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A에서 B를 빼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이용하면은 이 부호의 순서가 B에서 A까지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fx에 대해서 dx라고 써주시면 돼요. 함수는 그대로 유지되되 만약에 이 위치를 서로 반대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계산하기가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쓰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셔도 무방해요. 풀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구간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혼동이 되는 부분이 미분과 적분을 섞어서 쓰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적분까지는 여기까지 잘 진행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변수가 여긴 지금 x로 돼 있어서 x로 돼 있는데 이 변수는 바뀔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미분에서 속도가속도 들어갔을 때 원래 xy를 가지고 변수를 사용했던 식에서 x랑 t라는 식으로 변화하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t에 대한 함수로 하게 되면 dt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x 변수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t라는 변수를 써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변수 모양만 바꿔주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로 주어졌는지 x로 주어졌는지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조금 변형되는 형태가 하나가 있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랑 여기랑 만약에 같게 되는 경우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에 대해서 dx라고 주어지면 빗변의 길이 자체가 a에서 a로 끝나니까 길이를 잡을 수 있어요 없을까요? 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값은 무조건 0 나와요. 얘네 둘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디? 함수 볼 거 없이 무조건 0 나온다라는 점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요 표현인데 요게 조금 힘들어져요. 적분까지는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는 거죠. dx분의 d로.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테그랄에 a서부터 x라고 돼 있고 ft에 dt라고 주어져 있는 경우 순서 싸움이긴 해요. 미분을 먼저 할 거냐 적분을 먼저 할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계산 방식은 어떤 거? 앞에 거부터가 아니라 안에 조금부터 합니다. 뭐부터? 적분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미분할 거예요. 그 대신에 원래 t에 대한 변수로 돼 있었던 거를 x값을 대입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dx분의 d가 될 거고요. 얘는 라지 ft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 a서부터 x까지라고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dx분의 d가 될 거고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부분일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해주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해서 둘 다 미분을 할 건데 얘는 x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상수 아니니까 어떻게?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fx로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우리가 ft에 대한 함수를 어떠한 변수를 바꿔주기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고배 미분 같은 경우도 사용되는데 그거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미분법이랑 적분법이 같이 사용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거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하나 있어야겠죠. 아까는 적분 먼저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쓸 거예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어떤 거? 돼 있고 그 다음에 dx분의 d가 돼 있고 fx에 대해서 dx라고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다른 교과서에서 발췌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 안에 걸 먼저 해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 프라임 x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x 붙을 거고 얘를 다시 적분했으니까 어떻게 나온다? fx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에서 a까지
요 들어갈 거고 넣어주게 되면은 fx 마이너스 fa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a가 되는 것보다는 fx에서 플러스 c라고 붙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fa가 될 거고 요거는 어떤 거 접근상수 c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접근상수는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지금 구간을 제공했지만 구간을 제공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어차피 없겠죠. 그럼 fx에 대해서도 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f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 요 전거에서도 만약에 구간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구간이 없을 거고요. 여기도 플러스 c 상태에서 저 미분했으니까 fx로 주어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교환 법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연산수설을 바꿔도 성립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적분과 미분을 혼용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거는 허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먼저 했느냐 아니면 적분을 먼저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주어지는 게 아까 부정적분에서 실수배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합차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거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라고 해도 어떻게 된다? A에서 B까지 f, x에 대해서 k 곱해놓고 dx라고 놓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k 앞으로 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얘 곱해서 정적분 해줘봤자 어떻게 돼요? k 곱하기 라지 fx예요. a서부터 b까지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넣어주게 되면은 k f b 마이너스 k 곱하기 f a가 될 거고 얘네는 k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될 거예요. 얘는 어떤 거? 얘랑 똑같으니까 k 곱하기 라지 f x에 대해서 a서부터 b까지가 될 거고 이 말인즉 어떤 거? 얘네 둘이 똑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실수배뿐만 아니라 합하고 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에서 A에서 B까지 fx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g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dx를 하게 된 값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더라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인테그랄의 a에서 b까지 fx에 대해서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에 대해서 dx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언급 안 해요. 이유는 곱하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고배미분이라는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차이는 생기는데 우선 어떤 거? 실수배, 어떤 거? 합, 차 얘네는 모두 가능해요.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건데 요게 성립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식을 하나만 주고 계산시킬 거냐 아니면은 다음 식으로 크게 엮여 있는 걸 줄 거냐의 차이가 될 거고 아마 대부분 문제에서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은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은 2x 플러스 1에 대해서 정적분합시다. 0에서 1까지 하고요. dx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2니까 x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0에서 1까지 될 거예요. 마침 여기가 0이니까 뭐만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끝나요. 그럼 얼마로? 2 나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경우 얘는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좀 상황이 달라지죠. 1의 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 나와서 0 될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들어가서 얼마? 2 나와요. 여기도 똑같이 2 나오긴 해요. 근데 계산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거 차라리 다 넣은 다음에 빼줄래요 라고 하셔도 돼요. 즉 1 플러스 1에 대해서 빼기 어떤 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 식 같은 경우는 분리한 거예요. 두 개로. 그래서 위에 거 넣고 넣은 상태에서 빼준 거고 밑에 식 같은 경우는 그냥 1이라는 거 자체를 양쪽에다 다 뿌려갖고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한 대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언급을 안 했었는데 아마 제가 한 번은 언급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함수, 기함수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영상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한번 다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제곱인 거냐 x인 거냐 차수가 홀수 차수냐 짝수 차수냐에 따라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값이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거니까는 수업 시간에 꼭 잘 들으시고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우선은 적분에 대해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거 활용이죠. 활용 중에서는 넓이를 제가 수업 시간에 3장에 걸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유형을 제일 힘들어하고 두 번째도 힘들어해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주어진 대로 A서부터 B까지 요 넓이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때 요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 구하는 걸로 접근했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어떤 거? 우리가 요 함수가 1차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제공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a서부터 b까지 x 플러스 1에 대해서 dx로 쓰면 돼요. 그럼 이거 접근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 될 거고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갑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우선 첫 번째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되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프 없어도 돼요. 그 대신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형태는요 요게 제일 클래식한 형태이긴 해요.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구간이 제공되어 있을 때 이 부분만 딱 잘라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 여기에서 좀 난이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x축 밑으로 내리겠죠. 그러면은 보통 착각하는 게 x축 밑으로 내려와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 힘들어하는데 이쪽에다가 하나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시작점, 끝점 모두 제공해요. 제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어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지금처럼 만약에 시작점과 끝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x랑 y에 대해서 만약에 0이라고 나왔으면 요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인테그랄의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하고 fx라고 주어져 있는 것들을 fx에 대해서 dx 할게요 라고 가면 될 거예요. 이게 가장 클래식한 형태고 이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알파 베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a서부터 b까지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으면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럼 a에서 b까지만 해야 돼요. 무조건 둘러싸인 넓이가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구간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 대해서만 구하셔야 돼요. 근데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이게 둘러싸인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전체 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소위 말해서 나같이 양아치같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째 구간보다는 잘라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넓이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두 번째 그래프는요 두 가지 형태일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x 돼 있고 y 돼 있고 0 돼 있을 때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밑에 있을 경우 이런 모양으로 생겨먹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a에서 b까지겠죠. 요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fx야. b에서 a 빼주는 건 양수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이들이 음수로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x축으로 찍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점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이 넓이를 구하자는 거죠. 얘랑 넓이는 같다. 그래서 얘는 s가 될 거고 마이너스 s가 되겠죠. 마이너스 s가 아니고 s라고 똑같이 놓을게요. 함수는 마이너스 fx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요 그래프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에 대해서 dx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 넓이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를 달아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 근데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어떤 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에 대해서 dx라고 써요. 이렇게만 주어지면 문제 참 풀만해요. 근데 이렇게 안 주고요. 문제에서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들어서 아까 저런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A에서 B까지 구하세요. 라고 돼 있으면 이 C라는 구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거? 얘네 부분과 얘네 부분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는 어떻게 된다? 요 밑에 돼 있던 부분을 일로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올려서 요 부분에 대해서 넓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얘네들이 똑같이. 그러면 인테그랄 원래는 A에서 B까지 절대값 fx에 대해서 dx라고 써져 있던 부분을 어떻게 하자? 음수가 되는 부분하고 양수가 되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A에서 C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던 거 강제로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fx에 대해서 dx가 될 거고요. 인테그랄 C에서 B까지는 여기는 어떻게 된다? 원래 있었던 대로 그대로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fx에 대해서 dx가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설명드릴 때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형태로 갔어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절대값으로 주어지는 것을 구간에 따라서 나눠서 계산해 주라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로 간다라는 거가 두 번째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만 헷갈리시지 않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 어딘가에서 찍혀서 나눠져서 어떤 게 플러스가 나오고 어떤 게 마이너스가 나오냐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한 가지 그래프 안 그리고 팁으로 드리자면은 그래프 개형만 알고 있어도 대략 알고 있어요. x제곱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x제곱 위로 볼록이라고 했으면은 근이 잡히면은 근보다 근 사이에 있는 건 당연히 위로 올라가 있을 거고 근보다 작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와 있겠죠. 아니면은 수치를 대입하셔도 돼요. 단적으로 해서 a랑 c라고 돼 있는데 이 c라는 숫자 사이에 c랑 b 사이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은 얘는 양수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써도 되고, 만약에 C랑 A랑 사이에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그 애는 마이너스고 붙여주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어려워해요. 두 곡선 가지고 얘기하는. 근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 요런 형태. fx랑 gx랑 나와 있을 때 A서부터 B까지 요만큼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랑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에서 어떤 거 gx만큼 빼주면 돼요. dx 못 쓸 거고. 왜? 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돼요. 이건 어렵진 않은데 요거보다 짜증나는 것은 우선 두 번째, 이 그래프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린 경우. 모양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 a서부터 b까지 구하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가 넓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준다? 이 그래프를 fx랑 gx라고 했던 그래프를 둘 다 플러스 k로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래프들이 강제적으로 똑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포인트는 얘랑 똑같은 숫자여야 돼요. 다른 숫자라고 하면은 모양이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숫자로 그대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거?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위에 가 있게 되고 요 중에서 요 넓이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동일해요. 평행이동 해주는 방법이라서 저 그래프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 플러스 k가 이 사이에 붙는다라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 fx 플러스 k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k가 돼서 k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식하고 이 식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 이 두 개, 이 식이 여기로 가고 이 식이 여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어떤 거? fx 플러스 k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k가 될 거예요. 얘네들이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식? 원래 있었던 식하고 동일하게 된다 라고 봐주면 될 거고요. 마지막 넓이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모양 비슷하게 돼 있어서 계산하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바탕 꼬은 거죠. 그래프 모양이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fx라고 하고 얘는 gx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요 점서부터 요 점까지 구할게요 라고 하면 a랑 b라는 점으로 찍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점? 요 점 c라는 점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문제를 풀 때 요령은 첫 번째 어떤 거? 교점 찾아야 돼요. 교점이 요 점이 될 수도 있고 요 점이 될 수도 있고 요 점이 될 수도 있지만 a랑 b 사이에서 있는 교점을 찾아야 되고 그 교점을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랑 gx랑의 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 fx-gx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게 안 들어가지고 어떤 걸로? 절대값으로 갈 거예요. 아이고. 그거 이렇게 됐어요. 안 꺾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럼 다시
여기에서 C라는 점을 기준으로 잘라줘야 될 거예요. 왜?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클지는 지금 예상을 할 수 없지만 C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준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어떤 거? A에서 C까지는 비교해보니까 fx랑 gx랑 비교했을 때 fx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걸 가지고 어떻게 fx에서 gx를 빼주는 식으로 갈 거예요 라는 걸 암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숫자를 하나 대입하세요. A랑 C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F 만약에 D라는 숫자를 넣었다라고 칩시다. D에서 F는 양수고 G는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숫자가 더 큰 숫자니까 거기서 작은 걸 빼줘야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셔도 돼요. 플러스 어디서부터 C서부터 B까지.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GX 함수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지 양수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GX 마이너스 FX로 가게 될 거예요. DX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2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 둘을 합쳐서 절대값을 만드세요 라고 얘기 안 해요. 반대로 절대값이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두 개로 분할해서 각각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더하세요 인 거예요. 넓이 면적에서 정적분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마이너스로 답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왜? 넓이잖아. 넓이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이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틀렸구나 라는 걸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속도와 위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가 힘든 이유는요, 간단해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얘기 나온 것 중에서 하나가 속도 그래프, 속도 함수를 하나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걸로 많이 힘들어해요.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거리나 위치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미분을 해요. 그랬더니 속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했더니 가속도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적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 함수를 주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속도로 변할 거고, 속도를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리나 위치 함수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거리 함수를 주면은 차라리 그냥 계산하고 퉁치고 말 텐데 거리 함수 안 주고요, VT 줘요. 이유는 얘 가지고 접근을 해서 위치를 잡으라고 할 거야. 문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우선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수직선을 주고 나서 좌우로 움직이게 할 거냐, 아니면은 공을 위로 던져가지고 위아래 운동을 하게 할 거냐 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이러니한 게 좌우로 움직이는 건 잘해요. 위아래를 힘들어해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체크해야 될 걸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첫 번째 수직선 관계에서 얘기해야 될 거,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은 위치 변화에 대해서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어떤 함수를 통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그럼 여기에 위치는 얼마일까요? 가 첫 번째 문제로 나온 유형이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왔다가 갔다가 했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위치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인 경우.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전체 움직인 거리가 얼마일까요?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처음 움직였을 때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은 필요한 게 첫 번째 어떤 게? x0라는 위치가 필요해요. 얘는 어떤 거?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써있다라고 하면은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원점에서 출발 안 하고 예를 들면은 1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의 위치가 중요해지고요. x0에다 플러스 어떤 거? 인테그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t0부터 t까지의 ft의 dt입니다 라고 ft가 아니라 vt죠. vt에 대해서 dt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몇 초 동안, 어떤 시작점에서 몇 초 동안 움직였을 때 위치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 말인즉 어떤 거? 얘는 0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3초면 3이 들어갈 거고 4초면 4로 들어갈 거고 얼마 시간 동안 이동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 최종으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면 시작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떤 거?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리,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문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어떤 거냐면은 위치 변화량이에요. 제일 낚시하기 좋은 문제라고 하면 위치 변화량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정적분을 하면서 넓이 문제 계속 구하다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나올 수 있어요. 왜?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0점에서 기준으로 잡았을 때 플러스로 2발자국 같다라고 치고 마이너스로 3발자국 같다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5발자국으로 이동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치 변화량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얼마만큼만 이동했는지를 따지자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인 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지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점과 끝점, 시간을 제공해 줄 거고 그거에 대한 함수 VT에 DT가 들어갈 거예요. 요건 어떤 거? 위치 변화량. 중요한 점은 어떤 거? 음수 변형. 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왜? 정적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넓이니까 음수 안 나오고 양수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선 자체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모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거리.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서부터 B까지. 흔하게 보던 거죠? 절대값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온다? 거리예요. 거리. 얘는 어떤 거? 양수만 가능해요. 얘는 음수도 가능하고 양수도 가능해요. 0도 될 수 있고. 대신에 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2발자국 움직인 거랑 3발자국 움직인 거 합쳐서 몇 발자국 움직였어요? 5발자국 움직였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보통 어려워하는 게 위로 던졌을 때에 대한 문제고요. 문제를 하나 갖다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건 위로 던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 위로 던져도 결국에는 어떤 거?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이 딱 멈추게 될 거고 운동 방향이 반대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위로 던졌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학습지에서 주어 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 중에서 VT가 40-10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3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얘는 몇 초에서 우선은 V가 0되는 초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몇 초? T가 4초일 때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4초까지는 쭉 올라가서 딱 정점에 찍힌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부터? 쏘아 올린 다음에 0초부터 3초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4니까 뭐 더 이상 뭐 바꿔줄 거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40-10t에 대해서 dt를 써주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돼? 40t-5t의 제곱이 될 거고요. 0에서 3까지예요. 그럼 3 넣어주면은 3, 4, 120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9, 5, 45 될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75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40m/s의 속도로 위로 확 던졌더니 3초 동안에 몇 미터까지? 75m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좀 신박한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0초부터 6초까지래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 움직인 거리, 높이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어떤 거? 높이는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겠죠. 근데 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치랑 거리는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랑 모두 합치는 거고 만약에 높이를 따지자라고 하면 어떤 거? 절대적으로 밑에서부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올라갔다 떨어지던 올라가서 정점을 찍건 그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높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디 75m까지 올라갔어요 라는 것까지 확인했고 우리가 정점을 찍는 건 얼마라고 알고 있어? 4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에서 어떤 거 6초까지 지났을 때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준다? 우선 0에서 4까지는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겠죠. 40-10t에 대해서 dt가 될 거고 플러스 어디서부터 4초서부터 6초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 반대로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10t-40에 대해서 dt가 될 거예요. 요 두 개를 서로 더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위로 올라가서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것까지 거리로 측정해서 잡을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0t-5t의 제곱 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5t의 제곱 마이너스 40t에 대해서 6부터 4까지 대입해줄게요. 4, 4, 160 마이너스 16에다가 5 곱하면은 얼마예요? 또 80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요 6에 제곱하면 5에다가 36 마이너스 4, 4, 16 될 거고 마이너스 40에 대해서 6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80 나올 거고 여기는 20에다 5 곱했으니까 100 나올 거고 여기는요 마이너스 80 되겠죠.
그럼 어티? 총 이동거리는 어디? 100m. 근데 만약에 정점을 찍은 걸 3번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몇 초의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과 그때의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어디? 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어디였어? 몇 초일 때? 4초일 때. 몇 미터? 80m. 라는 걸 이미 제공한 거니까. 즉 어떻게 되나 80m까지 딱 찍고 그 다음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페이크 문제로 낸다라고 치면은 5초에서의 높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4초까지 쭉 올라갈 거야. 근데 5초에서는 어떻게 돼? 반대로 떨어지겠죠. 그럼 요거까지 고려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요만큼의 높이는 떨어져 있는 거니까 80m 정점에서가 아니라 좀 더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될 거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변화량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아마 수업 시간에 중단원하고 대단원 지분받아서 풀어드렸을 거고 아마 시간적인 여력이 좀 돼서 뒤에 익힘책까지 지분받아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함수, 기함수 형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이 어떠한 축을 이용해서 2차 함수나 그런 형태로 3차 함수 형태에서 딱 넓이가 절반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따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